여기 한번 더 보세요. 이쪽으로. 기자회견에 앞서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그동안 있었던 불편, 부당하고 위법적인 검찰의 공소에 대해서 그 공소를 취소해 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그 검찰의 부당한 공소를 규탄하고 공소 취소의 탄원을 지지하는 입장문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이기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권양엽 의원님 오셨습니다. 송재봉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태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민영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럼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하기 전에 김영진 위원장님 모두 말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정부라기보다는 민주정부 정치산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명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진행됐었던 감사원, 검찰을 동원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시기의 장관들, 그다음에 정책 실무자들에 대한 무도한 감사와 감사원의 감사와 고발, 그에 따른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정책적인 결정 과정에 진행됐던 사업들이 사법 처리의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잘못된 윤석열 검찰의 공소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절차대로 저는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의 감사원과 검찰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수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해공무원 비격 사건, 동해 흉악범죄 탈북민 추방 사건, 월성 원전 관련 사건, 통계조작 의혹 사건,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사건 등 실제적으로는 국민들의 소통과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됐던 많은 사안들이 정치 수사와 정치 탄압의 소재로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전 당장 중단돼야 된다. 이 근본 정의용 안보실장에 대한 공소 관련해서도 실제로는 소속민 주민들, 사드 배치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물리적인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고 절차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합의되고 진행이 됐던 사드 배치의 절차를 국민 간의 충돌이나 이런 사안이 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했던 사안까지 감사의 대상으로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기소한다는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저는 파사 행정이라고 잘못됐던 것은 없애버리고 새롭게 정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정의용 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의 안보와 국방을 책임졌던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것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뜻을 전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법무부와 검찰, 법원에서도 우리들의 뜻을 잘 수용해서 조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입장문 발표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부양국회의원 이기헌입니다. 우울한 개구리 윤석열표 정치검찰,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수사에만 목매달 셈입니까? 지난 2025년 4월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사드 배치 고의 지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오는 9월 2일 제3차 준비 절차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국민들은 빛의 혁명과 국민주권정부 탄생을 통해 정치검찰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아직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전 정부 수사에만 목매달고 있습니다. 검찰이 즉각 이 부당한 수사를 종료하고 법원이 진실과 정의를 가려내는 최후의 도구로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를 운용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핵 위협 등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사드의 조기 배치를 결정하고 공역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우선 실시한 후 2017년 9월 잔여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사드 장비의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지연된 것은 미국 측의 기지 사용 계획서 제출이 늦어졌고 소송리 주민중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참석할 대표가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지 고의적 지연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둘째, 사드 장비 수송 작전 유출 의혹에 대한 기소 역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 권리를 모두 지키려 했던 당시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억지 기소입니다. 2020년 5월 말 사드 장비 반입 작전에 관해서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유효 기간이 만료되거나 노후화된 장비 교체 및 부대 시설 개선 등을 위해 대규모 수송 작전이 불가피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드 기지 근처는 현지 주민뿐 아니라 사드 반대 단체 다수가 24시간 상주하면서 추가 장비 반입 등을 강력히 저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당시 국방부는 물자 수송이라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 및 시민단체분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인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군에서도 늘 그렇게 해온 관행이었으며 그 덕에 사드 관련 장비와 물자는 물론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정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인근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의 안전 그리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에 노력한 것을 두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책임지고 공부를 수행하겠습니까? 셋째, 시점도 내용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 기소는 결국 시작과 끝이 이미 정해놓은 정치 수사이자 표석 수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2023년 7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공익감사를 받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청사에 특별감사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청와대, 외교부, 국방부 등 11개 기관 200명에 달하는 전 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하고 대통령 기록물과 같이 관련 문서를 열람하는 등 1년 넘게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습니다. 저인망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제대로 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감사원은 2024년 11월 정구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이기헌 전 대통령실 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기에 이릅니다. 윤석열 정부 동안 감사원과 검찰이 합심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수사를 벌인 것은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부터 시작해 통일 흉악범죄 탈북민 추방 사건, 월성 원전 관련 의혹, 통계 조작 의혹에 더해 이번 사드 배치 고의 지원 의혹까지 벌써 5번째로
윤석열 정권 내내 횡행했던 감사원의 감사 착수, 감사원의 검찰 수사 요청, 그리고 검찰의 수사 및 기소라는 정치 보복 패턴이 다시 한번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검찰은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청와대가 반대단체와 내통하여 이들의 반대 활동을 조장했다는 의혹, 중국에 대한 군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입증조차 못한 채 억지 기소만을 남발하고 재판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진정 마지막으로 검찰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아직도 세상 바뀐 줄 모른 채 우울한 개구리처럼 과거 정부 수사에만 목매단다면 검찰은 메마른 우물 속 말라가는 개구리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권력을 오로지 법치와 정의만을 위해 사용하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과거 정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또한 재판부는 불의 진실과 정의를 가려내는 최후의 보루로서 피고인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심과 동시에 더 이상 저열한 정치보복의 희생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마치겠습니다.